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잇 권순명입니다. 화목한 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약간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게 코스피 인버스잖아요. 대표님 방송을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텐데, 그래서 코스피를 어떻게 저는 기준을 갖고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트렌드 주식 복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테슬라,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을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 투자 성향은 어떤 형태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먼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요 모양은 지금 이게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 이 지표 값들을 여러 가지를 넣으려면 이제 유료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유료로 넘어가지 않고 이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을 해서 지금 이 화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지표를 검색을 했을 때 원래는 스토캐스틱도 따로 넣고 이 이평도 따로 넣고 하면 이 돈을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추가로 내지 않고 이 지표 두 개만 넣으면 이렇게 스토캐스틱 3개와 이 이평 7개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이한님 그 BI 밴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가지 지표로 지금 이런 모양의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편집본을 올릴 때 댓글에다, 고정 댓글에다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코스피를 한번 잠깐 볼게요. 코스피를 현재 보시면 이제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좋아하는 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에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그으면 이런 마디값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좀 예쁘게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를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일단 주봉상에서 길게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마디가들이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있어요. 0.236, 0.382, 0.5, 0.618, 0.786 이런 수치값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님이 하시는 8등분하고도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거를 큰 박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8개로 이거를 8등분을 해서 나누시는데 그거랑 비슷한 이 마디가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이제 피보나치를 먼저 그려서 이 마디가들을 체크를 합니다. 주봉상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고점과 아니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가지고 피보나치를 그렸는데 이렇게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기와 여기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런 마디값에서 지지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큰 마디값들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일봉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전혀 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 마디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저항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마디가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세우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실 때 고추파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추파이만 잘 기억하시고 이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그래도 엄청난 그 수익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실 볼 확률은 아주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시황, 이하님 시황, 또 이 트렌드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그 전문가분들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 전략을 세우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정말 정말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거를 확대를 해볼게요. 그 주식 복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지표는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스토캐스틱 533 파동이 넓고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얇게 돼서 꺾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꺾이는 지점이 어디냐를 체크를 하면 여기가 꺾이는 지점이 됐었죠. 그럼 여기가 고점이 된 거는 이제 4시간 봉을 또 내려가서 보면 조금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꺾일 때 그럼 이거를 이제 또 1시간 봉을 가서 봅니다. 1시간 봉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1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는 여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종목이고 아니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인버스를 들어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여기 구간 그리고 각 수평대로 보면 여기 구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쯤부터 이제 인버스를 모아 가시는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런 분석 방법이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보시면 이런 분석 방법이 진짜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이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똑같이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할지 나는 여기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 날부터 오늘부터 인버스를 조금씩 모아가셔도 되고 그리고 일봉상 크게 볼 때에도 좀 미리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번 매집을 했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는 매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전략도
여기서 모아갔다가 이 구간에서는 사지 않고 여기를 기다려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인버스를 모아가는 비중을 늘려가는 지금 그런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대표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유튜브 상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인버스 전략을 하지 말아라. 인버스 매수를 하지 말고 눌림 매수를 보고 그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그 대표님의 코멘트를 듣고 조금 진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인버스 전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대표님 방송을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 이제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이제 인버스를 여기서 이제 과도하게 비중을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기서 과도하게 비중을 많이 실었다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전문가의 방송을 들을 때 사라고 해서 사지 말고 팔라고 해서 팔지 말고 바로 따라 하시거나 그 코멘트를 너무 많이 깊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전문가의 코멘트를 참고를 할 때 저 전문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기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기준이 있는 게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력이 좋은 전문가는 이 기준이 잘 맞는 전문가일수록 실력이 좋은 것일 테고, 기준이 잘 안 맞거나 혹은 자기 기준도 지키지 못하면 실력이 없는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저렇게 코멘트를 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유료 회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대표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이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잘 모르는데 비중을 굉장히 투자금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빨리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전문가의 생각들을 따라 할 때 그 전문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가끔 보시면 전문가가 코멘트를 할 때 분명히 이런 기준을 갖고, 예를 들면 나는 여기 2평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눌리면 이 안에서 눌림 매수를 보겠다. 라는 기준을 갖고 이제 이 안에서 모아가세요 라고 설명한 전문가가 있다고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부분을 이탈을 하면 그 전문가의 기준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전문가가 손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더 모아가세요. 더 사세요. 올라갑니다. 더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코멘트는 따라 하시면 안 되겠죠. 그 전문가가 자기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내가 나의 기준이 없다면 투자금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의 기준이 있고 내 매매 전략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다른 유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의 이제 코멘트를 참고해서 이 전략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제 무작정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고 따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그 전략대로 그 전문가의 코멘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먼저 쓰러지고 손절이 많이 나가고 손실이 점점 커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대표님의 스타일이 있고 이하님은 또 이하님의 스타일이 있고 다른 전문가들은 다른 전문가의 기준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기준을 먼저 꼭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금을 줄이셔야 하는 분들은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기계치라 잘 모릅니다. 혹은 이제 유료 회원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 안내 문구를 보내드리면 그 세 줄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만약에 카톡방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거를 다 안 읽으시고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투자금을 줄이셔야 하고, 네. 네, 이렇게 막 컴맹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툴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금을 높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큰일 나고요. 이 너무너무 소중한 돈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돈이고, 그 금액에 상관없이 나에게는 모두 다 소중한 돈이고, 정말 어렵게 모으신 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는 것보다 손실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받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전문가 중에 아마 저한테 배워서 전업 투자하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들은 아주 정말 적을 거예요. 모두가 다 전업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본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업이 제일 중요하고, 투자는 그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가세요. 라고 코멘트를 아마 대부분 하시지, 저한테 배우시면 전업 투자해도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전문가가 만약에 있다면, 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본업입니다. 본업을 하면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식 복권 찍을 때 약간 그 어그로성이지만 41% 수익을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송 찍을 때가 1월 27일이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동안 40%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요. 그것도 제가 막 차트를 하루 종일 막 쳐다보고 막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표님 유튜브나 이런 거 코멘트를 듣고 그 매매를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한 2, 3주에 한 번 사고 팔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매 사이클이 굉장히 짧지 않았거든요. 막 엄청나게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조금 모아가고 쉬었다가 또 며칠 조금 모아가고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또 거기서부터 며칠 동안 조금씩 팔고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매매를 했는데도 그 정도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물론 투자금은 작지만 1억이면 4천만 원을 벌었죠. 세금 떼고. 네, 1억이 아니라서 매우 아쉽지만.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누군가를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를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문가를 볼 때도 그 전문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투자금을 굉장히 줄여서 하세요. 어, 이렇게 말하면 대표님한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저는 투자는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왜 투자는 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운전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시장을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는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노력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익이 나면 그 대표님 항상 얘기하시는 독입니다, 독. 이거를 한번 때려 맞을 때 투자금이 적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멋모르고 때려 맞아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투자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처음에 노력을 안 하고 수익이 많이 나면, 그래서 그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 문의를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20년도 불장에 이제 조금 해보니까 뭘 사도 수익이 다 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수익이 다 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라 잘 모르고, 사니까 좀 수익이 나네? 수익이 나네? 그래서 투자금을 더 크게 21년도에 가지고 옵니다. 21년도에 투자금을 크게 갖고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다 잃기 시작해요. 손실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리딩방 막 이상한 데 갔다가 또 손실 나고, 거기서 또 잘리고 와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손실 나고, 그럼 이제 손실 본 게 크니까 이 손실금을 메꿀 생각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뭐 신용 미수나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땡겨옵니다.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금액까지 다 쏟아부어서 22년도에도 또 손실이 나셔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막 그 플러스 친구 상담할 때 막 울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운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던한 노력을 통해서 운을 점점 높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 정도 되면 거의 뭐 던지는 대로 다 맞는 그런 수준이 되시는 거죠. 노력이 필요 없다. 투자는 운이다. 노력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노력은 필수고 그 운을 점점 높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투자금을 꼭, 네, 줄이셔야 한다. 투자금을 꼭 줄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중 관리, 그렇기 때문에 더 비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실수록 본인의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가 나의 분석과 생각, 전략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줄이시는 거를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네. 본인의 분석과 본인의 기준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표님이나 이하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코멘트들을 듣고, 공감이 되면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테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설사 그 대표님과 이하님을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의 비중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투자금 줄여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유료 방송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 감이 안 되면 투자금 절반으로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이거를 다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투자금을 다 끌어와서 나의 기준이 없는데 풀 시드로 이 처음부터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혼날 수도 있는데 그 투자는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님의 확률이 90%라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90%면 네. 정말 대표님 정도 돼야 90%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대표님의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면 이제 3일에 한 번씩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3일에 한 번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쉬는 날 이런 거 상관없이 계산하기 쉽게 1년이 300일이고 3일에 한 번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년에 총 100번을 매매를 하겠죠. 1년에 총 100번을 매매를 할 겁니다. 1년에 총 100번을 매매를 할 건데 대표님 확률이 90%잖아요. 그러면 90번은 수익이고 10번은 손실입니다. 제가 투자는 운이다. 그러니 조심을 하고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확률에도 있습니다. 1년에 100번 매매를 하고 90번을 수익, 10번은 손실. 굉장히 떼돈을 벌 것 같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10번을 먼저 손실, 10번이 먼저 손실이 나면 풀시드로 했을 때 네, 댓글에도 보면 90이면 풀시드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풀시드가 사실 이성적으로는 네, 맞죠. 맞는데 투자는 운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번이 먼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니까요. 확률이 90%인 거지 그 90%의 수익을 언제 날지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번이 먼저 풀시드로 운영을 했을 때 네, 대표님은 강보 센터장님 지금 대표님이세요. 풀시드로 처음부터 운용을 하면 10번이 손실이 나면 시드가 다 말라서 없습니다. 계산이 딱 맞진 않지만 10% 한 번 손실 볼 때마다 10% 손절을 한다고 치면 10번 먼저 손실을 때려 맞으면 내 시드는 없습니다. 빵원이 돼요. 딱 맞는 계산은 아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먼저 90번 수익이 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은 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가끔 보면 대표님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줄 몇 개 딱딱 긋고 어떻게 저렇게 말해? 이 스토캐스틱 3개 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 라고 하는데 진짜 대표님 방송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환율부터 뭐 원자재, 국제의 모든 그 세계 시장을 분석을 하고 옵션을 분석을 하고 에너지 지표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또 대표님 참고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코멘트를 하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거지. 대표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90%의 확률이지만 먼저 10번을 손실을 맞으면 내 시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기준이 없다면 풀시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대표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대표님이 처음부터 풀시드로 막 몰빵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대표님 보시면 대표님 코멘트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대표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시잖아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10만 명이 대표님의 방송을 거의 매번 꾸준히 보시고, 그럼 또 그 10만 명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대표님의 시황을 이렇게 퍼뜨리고, 그러면 대표님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돈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의 코멘트를 천천히 듣고,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유료 회원이 되셔서 코멘트를 들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겪지 않죠. 대표님의 확률이 90%지만 그 안에서 대표님이 또 비중 관리를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이 속도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생태계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고 처음부터 대표님이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막 나는 잘 모르겠고 저 사람 믿고 해야지 라고 풀시드로 100% 막 다 사고 이렇게 하다가 손실이 나면 나중에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조절을 하시고 내가 기준이 없을수록 투자금을 줄여서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나 분석법은 사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 화목한 밤을 하면서 한 3달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어도 이 정도는 3달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기다려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씩 수익을 늘려 나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다. 노력을 하면 운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대표님은 방송을 잘하셔서 댓글을 막 보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매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 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고 이런 지표들, 스토캐스틱이나 이 피보나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복권에서 계속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게 테슬라랑 한국조선 해양이니까요.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었냐면 그 지난 방송에 보시면 테슬라는 여기 137달러 구간입니다. 이날 12월 21일 날 제가 녹화를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반등을 노리고 저는 10% 정도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오고 이게 쭉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추매 안 하고 본전 올라오면 일단 익절은 아니고 본전에서 저는 다 정리를 일단 10%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쯤에서 이날 이렇게 아마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160달러 정도 구간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정리를 다 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5달러 정도가 오면은 저는 90% 정도는 다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175달러 구간에선 다 정리를 할 것 같다. 90% 이상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주식 복권 이 트렌드에 올라와 있는 주식 복권을 먼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기서 다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거기서 주식 복권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던 게
저는 한 이제 125달러 정도 오면 다시 매집을 천천히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여기 오려면 한참 멀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시면 아마 그냥 바로 이렇게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너무 에너지가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이렇게 한 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더 나와줘야 이제 매집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안 오면 내가 만약에 125달러 이 정도 구간을 기다렸는데 안 온다. 그러면 안 사고 수익을 안 내는 게 맞습니다. 투자는 제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아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내가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웠을 때 그 자리를 기다려서 매매를 해야 마음 편히 그리고 좋은 평단에서 내가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하시다가 손실 나셔서 피눈물 흘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투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노력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천천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이 콘텐츠가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의 기준이 있고 투자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고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그래도 매매는 오래 했었지만 어떤 뚜렷한 내 기준이 없이 남이 사라는 거 사고 팔라니까 팔고 그냥 리딩방에서 믿습니다 하면서 매매를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려면 테슬라는 125달러 정도 구간은 와야 매매를 할 것 같다. 매집을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유는 주봉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꺾이는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요 구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하락이 멈출지 아니면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쌍바닥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락을 하더라도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쌍바닥을 깨고 이제 역헤드앤 숄더라고 하죠.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어깨, 머리, 어깨 이거를 만들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저점을 깨고 머리를 만들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이 구간 100달러 구간까지는 뭐 30에서 50% 정도는 모아가고 아니 30% 정도는 모아가고 여기 머리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밑에 나오는 파동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한 50% 정도는 모아가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평단이 맞춰서 수익권으로 돌아오면은 조금씩 또 이 마디가에서 정리를 했다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또 파동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한 70% 정도까지는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23년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더 잘하시는 대표님과 이하님과 다른 패널 분들의 의견을 더 비중 있게 들으시고 이제 주린이 분들은 제 설명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더 천천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대표님
말만 듣고 나는 모르는데 대표님 말만 듣고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냥 다른 분들이 전문가들이 유료방에서 사라고 하니까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을 내면 그게 저는 결코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내가 분석과 전략을 세우시고 그게 다른 전문가분들의 코멘트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해나가시면 그때 비중을 실으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봐드렸던 게 한국조선 해양입니다. 이것도 주식 복권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처음 들어갔던 때가 1월 2일입니다.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1월 6일이네요. 1월 6일에 지금 파동 모양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날 30%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 마디가를 그렸을 때 8만 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8만 4천 원, 4,500원 이쯤이 오면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9만 4천 원 정도가 오면 나머지 물량 10% 정도는 여기서 다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날. 그리고 6만 4천 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는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만 4천 원이 이탈하면 50% 채웠던 비중의 절반은 다시 손절을 하고 25%의 비중만 가지고 다음 파동을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만 4천 원 이 기준이 되는 게 쭉 당겨 보시면 여기에 가장 밑꼬리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밑꼬리 여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이탈을 하면 이제 50% 매집한 거에 절반을 팔아야겠다,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그렇게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제가 이 하락 파동에 모아가세요 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이 되게 짧게 내려오고 여기서 바로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준에서 제 전략대로라면 이 8만 원에서 이제 50%의 이익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50%의 비중은 일단 9% 정도의 수익금이 났습니다. 만약에 저대로 매매를 했다면 50% 비중은 이제 9%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리고 여기를 더 끌고 가서 이제 나머지 한 2, 30%는 또 8만 4천 원쯤에서 정리를 하면은 14%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10% 정도 물량은 9만 4천 원까지 해서 네, 한 27%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한국조선해양은 지금은 조금 비중 관리를 제가 절반 정도는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제 전략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봉이 보시면 과열권입니다. 533 파동이 과열권이라서 이제는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한번 과열권으로 들어오면 이 과열권이 언제까지 진행될지가 모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물론 그 이평이 다르지만 지금은 여기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 533 파동의 과열권 초입. 근데 요만큼 아주 조금 여기서 주봉이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여기서 상승한 이 높이를 보시면 한 25%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가 과열권이라서 이제 나는 하락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또 당겨주면 25% 정도 또 당길 수 있다.
라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전략이 세워지거든요. 그게 아까 94,000원 정도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아까 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한국조선해양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지 않으니 이제 전략을 세워서 익절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실력이 좋아서 나는 더 높이 봐, 나는 또 어디까지 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은 이런 이 피보나치 분석이나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비중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봉상 이평들이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편히 이거를 쭉 들고 갈 수 있을 때는 모든 이평들이 수렴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이런 구간에서 사서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부터 막 가자 하고 V자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위험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해 나가거나 지금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좋게 보는 건 이 월봉에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예쁜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 이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이제 월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주식 복권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수익률이 어떤 게 더 클지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는 거는 한국조선해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봉이 여기서 이 파동이 꺾이더라도 엄청난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해줬을 때 이 월봉 파동도 계속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월봉상 바닥이 만들어졌고 월봉상 상승 한 파동이 나올 거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요 라인 이게 한 64,000원 정도인데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월봉 파동도 올라가던 게 다시 바닥을 만들러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게 또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건 또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매집된 비중의 절반은 여기가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준과 전략을 세워놓고 꼭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 리스크 관리가 되고 이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제가 하나도 못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 밤, 이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은 이게 콘텐츠가 끝나면 바로 내리고 제가 빠르게 이 앞부분을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은 라이브를 제가 조금 더 할 거예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라이브 방송을 조금 더 이어갈 겁니다. 이 이후의 시간은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이 유튜브가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딱 콘텐츠를 뿌리고 끝.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듣기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물어볼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댓글을 단다고 해서 그거를 빨리빨리 다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 이제 편집 때문에 이제 딱 한번 인사를 할 겁니다.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여기서 좀 잡담도 하고 조금 투자 말고 조금 머리 아팠던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나가지 마시고 인사는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모레 목요일에 밤 10시 화목한 밤 2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크잇 권순명이었습니다.